네, 오늘 장에서는 태양광이 또 테마로 떠오릅니다. 오늘 어떤 강력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테마를 만나게 될지 맛있는 테마 함께 하시죠. 현대증권 김진욱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임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코리아스피하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치주요. 일단 코리아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스타 종목들과 차별되게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 영향이 일정하게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익 안정성이라든지 제품군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실적과 다르게 움직이는 수스타 종목들 간의 차별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오디오 상태가 아주 양호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하게 들리셨죠? 예. 힘이 없이 들리셔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좀 명확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이 자동차 쪽 부품 업체인데요. 어떤 이야기로 오늘 좀 들어볼까요?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완성차들 업체들 간의 기술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 간의 관세 장벽이 과거에 존재했다면 자유무역 안에서 그 관세 장벽이 아닌 우회적인 경로로 연비나 배기가스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적인 변화 그리고 환경 규제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완성차들이 조금씩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들 그리고 연비 규제를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완성차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EU에서 승용차 시장이 지금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2013년을 바닥으로 해서 2014년부터 10%씩 꽤 예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승용차 시장이 많이 회복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을 바닥으로 지금 거의 예전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경제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 경기가 되게 좋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7년 대비했을 때 한 4배 정도 상승한 판매량 시장이 커져 있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대차 마련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으로 판단돼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시장이 글로벌 수요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가별로 요구되고 있는 연평균 연비 개선율을 좀 보시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비 그리고 환경 규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국가별로도 각각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유로 그리고 차이나 이런 큰 자동차 시장들의 연비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완성차도 이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그 표를 보시면 여러 인도 같은 나라들조차도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환경 규제에 대한 법제가 되게 빨리 마련되고 있는데 연평균 한 5% 정도씩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연비를 개선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에서 막대가 제일 큰 게 중국이고요. 또 미국, EU, 캐나다 순으로 나오고 있고 그 밑에 표는 타겟 쪽을 보면 되나요? 타겟을 보면 어디가 좀 규제가 강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타겟이라는 네. 것은 목표치를 말하고 있고요. 네네. 매뉴얼로 얼마씩 꾸준하게 연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오염 심한 나라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이런 요구에 대한 선진국 개선율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자동차주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요. 요즘 외제차 선호 많이 하셔서 내수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큰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또 투자도 통 크게 하시고 이렇다 보니까 자동차 쪽이 워낙 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좀 주가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글쎄요.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쪽에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매기가 응집되는 그런 분위기들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일단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소외돼 있는 종목 중에 알짜를 지금 매수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갔을 때 안정적으로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고요. 일단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이나 생산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들 사이에서도 좀 차별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연비 규제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규제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레벨 3를 시작해서 2017년에는 유로 6, 2018년부터 발효되는 중국의 경 6부터 해서 각 국가별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연비를 많이 요구하는 지역별로 배기가스 규제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부분도 많이 조금 있긴 한데요. 현대기아차 의존 비중이 여전히 높아서 단가 인하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원화 강세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사 네네. 같은 경우에는 캐니스터랑 플러넥 의장 제품을 생산하는 부품 회사인데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 내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활성탄으로 흡착을 해서 연료에 다시 재흡기를 시켜가지고 재연소시키는 장비고요. 플러넥 같은 경우에는 연료 주입구부터 연료 탱크 까지 쭉 이렇게 연결하는 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안에 콘솔 부분을 만드는데요. 금형 제작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장 제품 한일 이화와 함께하고 있는데 코리아 FT 비중이 점점 더 고객사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들 코리아 FT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인데 캐니스터가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좀 정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연소된 배기가스를 재흡기시켜서 다시 환원을 시켜서 연소를 다시 시키는 건데요. 캐니스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글로벌에서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캐니스터 점유율이 77% 가까이 되면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은 단가가 비싸서 네. 중간 포지션에 위치한 코리아 FT의 캐니스터가 앞으로 향후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폴란드랑 슬로바키아, 그러니까 유럽에 위치한 공장들에서는 주로 의장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현대차나 그리고 유럽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법인들의 수혜를, 그러니까 본격적인 증설을 통한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의장 제품이라는 것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뭐 금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어쨌든 내장재 쪽에 생산을 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해외 폴란드나 또 슬로바키아 쪽의 법인에서 주로 이쪽에 매출이 나오고 있군요. 네네. 예. 이 법인에서는 의장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코리아 FT를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해외 법인의 높은 이익률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 법인별로 이익률을 표시를 해드렸는데 독보적으로 중국과 인도, 폴란드 법인이 한국 법인에 대해서 우수한 수익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공장의 자동화 그리고 인건비 등이 영향이 있었는데요. 해외 법인 생산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중국 자동차 시장의 진출,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법인 진출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 해외 법인의 이익률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 제품군인 카본 필러백 그리고 캐니스터 같은 제품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연비 효율이라든지 환경 규제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이런 부품 요구가 늘어나면서 뛰어난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의존 비중이 줄어들어서 타 글로벌 완성차 업체향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이라든지 닛산 같은 업체들과의 수주 계약이 지속되면서 점점 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이익률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매출이 한 280억이 조금 안 되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 한 180억 수준. 예상 컨센서스가 조금 많이 내려와서 10%씩 조금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익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단가 인하 압력이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2013년, 과거 2011년부터 꾸준하게 성장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 공장 증설을 통한
실적이 조금 본격적으로 나오는 해가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수준인 걸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8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른 부품사들과는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좀 더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법인의 그 매출은 아까 표에서도 확인을 해보셨고, 뿐만 아니라 인도나 폴란드까지 해외 법인이 좀 다양하게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의존했던 그 매출처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서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치주라고 하셨는데, 우리 방송 전에 이야기 나눌 때 한 번도 실적이 역성장한 적이 없었다면서요? 네.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까지는 매출을 5천억까지 올릴 계획이고요.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익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우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주주가 이탈리아 업체인 SLS라는 대주주인데요. 2012년부터 배당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이익이 나면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계속 높여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주가 수준이 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2013년, 14년, 2년 연속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1월 달에 주가가 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워낙 2년째 추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서 6,000원 수준, 현재 2.7% 상승하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6,000원 아래에서, 그러니까 5,000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겠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시장에서 관심이 낮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1차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FT, 이 캐니스터와 필러넥, 의장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숨겨져 있는 테마는 친환경, 연비 규제, 거래처 다변화였습니다.